안녕하세요, 초이팀입니다. 이번에는 휴식에 관련된 도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은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일하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휴식과 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도 온갖 잡념에 시달리거나 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휴식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몸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피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피로인데요. 책에서는 뇌의 휴식법이라는 마인드풀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과학적 휴식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뇌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깨어있는 시간의 30에서 50%가량을 마음방랑으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멍하게 딴 생각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시간을 마음방랑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마음방랑 상태에서 뇌의 전전두엽과 후방대상피질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부위를 뇌과학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참고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뇌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60에서 80%를 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 좋은 점은 뇌의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멍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문득 무언가 기억나고 하는 현상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뇌가 피로해진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쉬는 동안 머릿속에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미지의 상상을 펼치기도 하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활동이 뇌를 피로하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의 진정한 휴식을 위해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성화를 방지하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머릿속에 잡념을 버리고 뇌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 최고의 방법이 바로 마인드풀니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인드풀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풀니스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명상을 통한 뇌 휴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원은 원시 불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인이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이 개념을 알게 되어 서양에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의미를 벗어나 심리학적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며 실용성이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마인드풀니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 엘리트들이 선택한 휴식법으로도 유명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한 CEO들도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한다고 합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명상 실천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시스코, 구글 등 유명 기업에서도 마인드풀니스를 도입했고 구글의 경우 마인드풀니스를 사내 연수 프로그램으로 실시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이 왜 마인드풀니스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뇌 휴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인드풀니스가 뇌 휴식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인드풀니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호흡법부터 바디스캔까지 총 7가지의 마인드풀니스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인드풀니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브리딩 스페이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인드풀니스 호흡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뇌가 지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식이 늘 과거 또는 미래에만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호흡법을 통해 현재를 의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쉽게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를 취합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배를 편안히 하고 손은 허벅지에 둡니다. 그 다음은 몸의 감각을 의식하는 것인데요. 발바닥과 마루, 엉덩이와 의자, 손과 허벅지가 각각 서로 맞닿는 느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몸이 지구에 당겨지는 중력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의식해보는 겁니다. 코를 통과하는 공기, 들숨과 날숨에 따른 가슴 또는 복부의 움직임, 호흡과 호흡의 틈, 각 호흡의 깊이와 온도 차이를 느껴봅니다. 이때 호흡은 심호흡과 호흡 조절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만약 이때 잡념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다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하는 것이 마인드풀니스 호흡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분에서 10분 정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뇌는 습관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휴식법은 브리딩 스페이스인데요. 브리딩 스페이스는 스트레스로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추천하는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인드풀니스 기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매번 야근을 강요한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데요.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을 몸 전체로 확산시켜 봅니다. 몸 전체가 호흡한다는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한 신체 부위에 공기를 불어넣는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호흡에 의해 그곳이 이완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약 10분 정도 하는 것이 브리딩 스페이스입니다. 이외에도 화가 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잡념이 많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마인드풀니스 방법이 있는데요. 책에서 소개하는 총 7가지의 휴식법은 자세히 정리해서 공유드리니 선명한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매번 휴식을 취해도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매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인의 추천으로 이 책을 접하고 처음에는 불교에서 수행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이게 무슨 과학적이야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알게 된 건 이것만큼 과학적으로 휴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건 아직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만 봐도 단순히 명상가가 아닌 미국의 유명 정신과 의사이며 뇌과학자라는 걸 봐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시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이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